백전백승 천기대요 87회차. 오늘은 용띠를 생하는 인연과 극하는 인연에 대해 살펴봅니다. 용띠는 우리가 오행의 자연이치로 볼 때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 양토다라고 하는 것은 산과 같은 흙, 엄청이 많은 흙,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용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논어에 있는 글 하나 개송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차공말 군자 지과야 여일월지 시건 과야 인계 견지 경야 인계 앙지 일하나 무호이 미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이르기를 군자의 허물은 일식 월식과 같느니라.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다 이를 보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본다라고 해서 군자라고 해서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군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현과 범부의 차이, 군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그 잘못을 했을 때 군자는 시인을 하고 고칠 줄 알아요. 근데 일반 범부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우겨대요.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건 범부예요.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고치려 하는 자는 성현이고 군자고, 고치지 않고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우겨대고 핑계를 대면 이거는 범부예요. 일식과 월식과 같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일식 월식이 없어지면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더욱 빛이 찬란하다. 무슨 얘기냐?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시인할 줄 알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훌륭하게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잘못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끝끝내 우기고 안 하는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그냥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논쟁이 되면 깨끗하게 그냥 항복하면 돼. 그러면 더 이상 안 싸워. 그래 놓고 상대방 기분이 다 풀렸을 때, 적당할 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때 사실은 나가 그게 아니었는데 당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잘잘못을 떠나서 하고 얘기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힌단 말이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네가 똑바로 해라 해가지고 싸우면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밤중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야. 그래 놓고는 뭐예요? 내가 왼수 땡이를 만나가지고 뭐. 근데 그 왼수와 안 왼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혜롭냐 무지하느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상대방 욕먹이고 본인 무지하다 소리 듣고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정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잠시 위로가 될지도 몰라. 아이고 세상에 너를 그렇게 했냐,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냐 요즘 세상에 하면은 결국 뭐예요? 부모 속 아프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신랑 욕먹이고, 돌아서고 나면 본인 쪼다 소리 듣고, 뭐 돌아서고 나면 아이고 걔는 참 불쌍해 안 됐어 이러는 줄 알아? 아이고 그건 참 되게 쪼다야 요즘 세상에 왜 맞을 짓을 해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만들어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지혜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굽힐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없애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자기를 낮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자세로 만들겠다. 낮은 자세로 만든다. 상대를 공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행법이 절이거든.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곳이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곳이라 바로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자기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자기를 없애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 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남 힘들고 어려워서 떡심 풀려가지고 세상 살맛 안 나가지고 시시거리고 절에 와서 상담하면 기껏 스님이 그랬어? 상대방이 아주 못 쓰겠네? 그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천도제 해봐.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챙기고. 이거 사실 정말 나쁘거든요. 자, 진생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양토야, 양토.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지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음력으로 3월, 양력으로 4월이어요. 그래서 물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용이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해. 그래서 겨울용은 좀 게을러요. 근데 이제 봄에서부터 여름용은 좀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밤중에 활동을 잘할까요? 오전에 잘할까요? 오전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지개 펴듯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기지개를 펴고 활동한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래서 진시를 7시에서 9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은 보편적으로 사람 눈을 많이 피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이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충실형이고 세상 물정에 좀 어둡다라고 해요. 맨날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속는 일이 많다 그랬는데, 간혹 보면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이런 짓거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용띠들이 좀 있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어디 가서 여기 어딘데? 이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엉뚱한 어떤 기질이 있지만 역대의 선사들 가운데 유명한 스님이 많아요. 휴정 스님 같은 경우 서산대사나 그 제자뻘 되는 사명대사나 다 모여요. 용띠 태생들이에요. 24살 차이 난다라고 하대. 또 왕오천 축국전을 하신 뭐예요? 해초 스님. 또 흥선 대원군, 춘원 이강수, 영화배우 여러분들 아시나 몰라? 복혜숙 씨.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복스럽게 생기셨어. 시인 박주진 씨. 또 지금은 열반하셨죠. 열반하시기 전에 자기가 개그맨이었는데 진짜 개그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국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개그라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참 힘들게 사셨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나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옛날에 오리춤 뭐 젊은 분들 앉혀본 사람 드물 정도로 히트를 치셨는데 난 굉장히 이분 존경스럽다고 봐요. 자기를 없애고 낮출 수 있다는 용기가 사실은 대중들 앞에서 보통 마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또 요즘 뭐 화폭에 그림 그린 게 진짜다 아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값어치도 엄청 나가는데 화가 이중섭 씨,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용띠생들이에요. 용띠다라고 하면 우리가 명리학에서 놓고 볼 때는 자, 이게 또 부득이 또 못 그리는 손을 또 그려야 되겠네. 자, 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예, 진. 자축인묘 진. 아, 제가 이거 화면을 보니까 이거 쓰니까 화면에서도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대. 부지런히 외워 놓으셔. 자, 진생의 육합. 명리학에서 이티 태생은 서로 합이 되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육합이 무슨 생이냐 하면은 유생.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과 유는 어떻게 돼요? 토생금이라 좋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진이고 어느 유에 따라서 달라요. 갑진에다가 기우면은 극이 또 돼. 하지만 띠로 볼 때는 육합이 든다라고 하고, 삼합이다라고 하면은 진하고 삼합이 드는 게 자하고 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하고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다녀. 이 친구들은 삼재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뭐 기운이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자진신이 합이 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는 뭐예요? 극이야. 신은 뭐예요? 합이 돼요. 그래서 신과 진과 합이 되고 신과 자는 합이 되지만 진과 자는 어떻게 돼요? 극이란 말이에요. 띠로 봐도. 그러니까 삼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명리에서 형충파해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데 진의 형은 바로 같은 진이에요. 우리 인연학으로 보면 뭐 충이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술과 충이다라고 해요. 그럼 진은 토고 술은 뭐예요? 같은 토예요. 같은 충이 되지요. 인연학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파라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거다. 그럼 진이 깨지는 게 축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인연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은 토인데 축은 뭐예요? 같은 충이에요. 토에. 여기서는 깨진다라고 하는데 충이에요. 그 다음에 해다. 진의 해는 또 진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원진이다. 진의 원진은 뭐하고 원진이에요? 진이? 예? 진이 뭐하고 원진일까요? 해하고 원진이 되죠. 해. 그지요? 해하고 원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진이 돼서 아주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안 좋은가 봐요. 인연학으로도 극이네. 하지만 앞에 뭐가 달라붙냐, 천간이 뭐가 달라붙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비록 띠에서 이런 기운이 많이 넘친다라고 하더라도 천간에서 합의가 들면 많이 좋아지고, 천간에서 극충이 끼면 안 좋은 데다 극충이 끼면은 8, 90%, 90% 이상을 안 좋게 돼요. 그건 정말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지보다는 천간이 좌우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요. 그럼 우리가 진생 가운데는 어떤 생이 있을까요? 진 가운데는 갑진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병진이 있을 테고요. 그죠? 또 뭐예요? 무진이 있을 테고요. 또 경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임진이 있을 거예요.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인데 같은 용띠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합이 들어요. 갑은 병을 생하고 병은 무를 생하고 무는 뭐예요? 경을 생하고 경은 임을 생해요. 하지만 두 개씩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극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진하고 무진은 극이 되고 무진하고 임진은 극이 되고 임진하고 병진은 극이 되고 병진하고 경진은 뭐예요?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띠다라고 해서 용띠를 같은 본질로 다 보면 안 돼. 본질이 같지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게 돼요. 화가가 되느냐, 운동가가 되느냐, 다 바뀌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 용으로 보면 안 돼. 용이라도 갑, 목의 용이냐, 병, 화의 용이냐, 무, 흙의 용이냐, 금의 용이냐, 경, 그 다음에 임, 수의 용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품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는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천간을 공부할 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천기대유의 기운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용띠다라고 하더라도 1월용, 2월용, 3월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용띠다라고 해도 1월, 2월, 3월용이 왜 다르느냐. 1월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월이니까 인과 부딪히게 되고, 2월용은 뭐예요? 묘와 부딪히게 돼요. 3월용은 뭐예요? 진과 부딪히게 돼요. 같은 용이라도 월건에 따라서 또 뭐하고 부딪히느냐에 따라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기대유 하면서 요거는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용띠가 1월생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1월생이면 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용띠가 예를 들어서 뭐 1월생이다라고 하면은 아니네. 1월생이면은 착하다 나오네. 1월생이면 1월생용이다라고 하면 기운으로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용이 돼요. 충언력이 여인부라, 성다고집, 간유구설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기운이 센 용이 나와.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않은 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겨울잠을 자는 용이니까 만들어. 그런데 오히려 하는 일이 많이 부서지고 깨지는 기운이 많아요. 1월용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만약에 4월용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예요? 똑똑해요. 똑똑해. 똑똑한데 뭐예요? 성질이 너무 급해. 성질이 너무 급하다. 부부궁을 보면 부부지 각자 유예라 해라. 전처 생사 이별해라. 신처 결연되라. 이런 기운이 와. 이제 여러분들 천기되어 있는 기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금여와 복부유질, 조필란, 조실부모 뭐 이런 기운이 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찍 부모하고 떨어지거나 헤어져야 되고 부모의 가업을 대를 이어서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성격이 급하고 또 하는 일마다 뭐예요? 구변술이 좋아. 말의 기운이 상당히 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해. 이러다 보니까 부부의 기운으로 보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기운이 와. 그러니까 이게 달라. 월건에 따라서 또 요건 이제 요거 끝나면 제가 천기대로 들어가면 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일단 갑진은 우리가 명리로 볼 때는 뭐에 해당이 돼요? 복등화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병진은 뭐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111페이지인가 보시면 되죠? 병진은 뭐에 해당이 돼요? 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진은 뭐에 해당이 돼요? 대림목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경진은요? 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임진은요? 장유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 정년기의 사람이 우선 진생이 몇 살이에요? 진생이 올해? 그렇죠. 그러면은 갑진이 몇 살이에요? 갑진이 56. 병진은요? 44. 무진은요? 32. 경진은요? 20. 또 임진은요? 8살, 68살. 그럼 나이를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자,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용띠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 금년에 용띠 운세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용띠도 다 달라. 김씨라고 해서 김씨 운세가 다 같고, 박씨라고 해서 박씨 운세가 다 같은가? 아니지. 용띠라고 해도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인연학으로 놓고 보면 용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충 봐. 용띠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느 게 대표적으로 운기가 약할 때예요? 누가? 어느 띠가? 경진생이 제일 운기가 약할 때요. 이건 좌충우돌해서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예요. 한겨울이야, 한겨울.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년 4월까지는 좀 센데 내년 10월 정도 가면 좀 약해져요. 하지만 운기가 지금 꽉 맥혀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경진생이 다 해당이 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기의 날개를 펴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이 좀 약하다는 띠는 무슨 용띠예요? 병진생이란 말이에요. 44살 병진생. 44살이면 지금 뭐예요?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럼 음력 4월부터 지금 뭐예요? 기운이 뻗어나기 시작해. 극한 기운은 10월부터 뻗지만 4월부터 뻗어요. 그러면 내후년 10월까지는 뭐예요? 약하게 봐야 되고 금년 10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약한 기운이다. 한여름에 혹서기에 너무 더워서 맥을 못 추고 힘을 못 쓰는 이런 시기에 용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행히 뭐예요? 삼재라고 하는 기운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갑진생 56의 용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깨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4월까지는 깨어나진 않은데 10월까지는 다소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차츰차츰 벗어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벗어나는 기운이고 그러면 서른들의 무진생은 어떨까요? 지금 겨울이 지났어요. 지금 뭐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오는 시기여요. 꽃피는 동백섬에 힘든 거 넘어가고 이제 살살 거동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자기가 노력하면 내년이면 승진 운도 있고 자리 변동 운도 있고 뭐 이런 기운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지금 임진생은 어떻게 될까요? 임진생 8비여요. 지금 가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지금 말리고 창고에 재는 시기여요. 아직까지는 뭐요? 룰루랄라지만 2020년 되면 어떻게 돼요? 69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음력 4월부터 약해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약한 게 내년 10월부터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결혼정년기의 사람을 무진생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이치학이나 자연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무진생 같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병이나 정이 들어가는 그런 태생을 만나야지 좋지요. 그러면 천간은 병이나 정이 들어가야 되고 지지로 놓고 보면 뭐가 좋지요? 진이니까 오나사. 그죠? 오나사. 이게 좋아요. 여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는 게 좋고 뭐 남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반대로 만나는 것도 괜찮고 요즘 뭐 연상연하 남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오사.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그럼 병원년 정사생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걸 또 가늠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띠가 안 맞으면 띠가 신이나 유가 들어가는 어떤 태생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정사에 해당이 되면 정사는 몇 살이에요? 지금 43이죠.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어떻게 됐든 띠는 이렇게 되지만 띠와 천간이 다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는 뭘 위주로 해야 돼요? 천간을 위주로 해야 돼요. 천간. 천간을 위주로 해서 띠는 뭐예요? 최악의 상태가 아닌 걸로 맞추면 좋고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천간이 80% 지지는 20%를 차지하니까 천간을 위주로 해서 만나면 되지요. 그런데 명리학으로 놓고 보면 무진생이 나무 목에 해당이 돼요. 나무 목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 111페이지 봐봐. 그럼 명리학으로 놓고 볼 때는 누구를 만나야 좋다라고 하겠어요? 이게 목이니까 수에 해당이 되는 기운을 만나야 좋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수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임술과 개해생이네. 그죠? 수가 해당이 되는 게. 또 아래로 놓고 보면 누가 있어요? 화. 그죠? 화. 아래로 놓고 보면 화. 그러면 한두 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살 더 많으면 병인정묘생이란 말이에요. 병인정묘생. 그럼 우리 이치학에서도 어떻게 돼요?
무난할 것 같으네. 그죠? 명리학에서도 무난하고. 그래서 명리학의 이치와 여러분들 이런 자연의 이치학의 이치를 같이 알아야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명리학에서는 이런데 그럼 몰라 난 이렇게 배웠어. 그럼 머리가 좀 뜨끈뜨끈해져요. 그 다음에 명리학만 알고 또 이치학은 몰라가지고 명리학에서는 이러는데 라고 하면 아니야 이게 우리 스님이 맞대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명리학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요만큼도 뭐예요? 일봉이 제자처럼 물러서지 않도록 빈말이 하나도 없도록 상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다 양수 겹장으로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해서 요 이치를 따져보면 되고 그럼 용띠의 갑진생이다라고 하면 큰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모진 풍상에도 꺾이지 않고 성공을 한다라고 해 있어요. 또 꼭 그런 건 아니야. 갑진생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조건 뻗어나가는 기질이 있어요. 양목이기 때문에 치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발전하고 상하의 신망으로 굳건해진 사교의 바탕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역류를 하면 성질이 강폭하고 314페이지에요. 참을성이 없어서 분개하기를 잘하면 시비가 많겠고 주색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대립목이라 그래요. 한없이 뻗어나가는 양목의 용이에요. 그럼 이건 병은 화란 말이죠. 화. 그러니까 간목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말아라는 이야기. 서두르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역량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두려움과 번뇌가 많이 생기고 실패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실패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병진생은 화여의 화. 일단 용띠는 뭐예요?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천간을 만나도 전부 뭐예요? 양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요. 양은 양끼리 만나는데 양으로 터지는 분들이. 그래서 병진은 또 산불 같은 거야. 사려 깊은 심성과 인경변의 지략으로 변화가 무쌍하고 학문이나 서에 뛰어난 재능이 있고 세상에 비위를 맞춰 출세하려 하거나 자연의 순리에 역행한다면 남한테 비위 맞추고 이런 거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기 도치나 남의 게임이 빠지기 쉬우니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달콤한 말에 조심해야 자기 직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보편적으로 용띠들이 사기들을 잘 당해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사기를 잘 치는 띠들이 무슨 띠라고 그랬어요? 뱀띠들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뱀은 다니는데 소리 소문 내고 다녀요? 소리 없이 다녀요? 그러다 언제 물릴지 모르지요? 그래서 뱀띠의 사람들은 도대체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를 안 내서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뱀띠분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산악을 물들이는 해도 지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작은 연못과 돌덩이 하나에도 보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온갖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있다. 너무 큰 것만 추구해서 얻으려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진생이요. 무진생. 무진년 같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이. 집에 은수저가 다 없어지던 해요. 뭐예요? 88 무진년에 어른들 가락지나 반지나 뭐 해주면 무병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은수저 있던 거 쥐 꺼내가지고 금은빵 그때 품값 엄청 벌었잖아요. 은이라고 하는 건 다 없었어. 근데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대. 반지 끼고. 총명과 지략을 겸비해서 용묘가 당당하고 성정이 활달한 편이나 시스테리한 면도 보일 수 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자비나 희생정신을 또한 악행을 보면 의로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아량이 있는 반면에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간혹 반발력이 세기도 하다. 명예심이 화산처럼 솟구칠 때도 있다. 우리 삶에서 그날그날 생활의 수단으로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불행과 고통이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다. 경진생 금이에요. 금. 거기다가 지금 양양으로 돌죠. 이 팀들이 다 양양으로 도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 생일이 짝수월이야. 2, 4,
6, 80. 짝수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기가 뻗어요. 그래서 양기를 좀 잠재워 줄 수 있어. 근데 생일이 13579로 가, 음력으로. 그러면 이게 또 양기가 뻗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운이 무시무시해지는 기요. 무시무시해져. 굉장히 세져요. 자, 이상과 현실을 평화의 정신으로 조화시키는 뛰어난 지모가 있고 완벽한 준비력, 예민한 감수성, 세밀히 살피는 관찰력, 치밀한 계획성, 매사에 정확하게 끝을 맺는 성미다. 임기응변의 재능도 있는데 강한 욕망으로 오히려 실망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행력이 강하고 남보다 뛰어난 수학가로서 뒤지지는 않는다라고 해 있어. 자, 고기는 반드시 물을 얻어 헤엄을 치지만 자기가 물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새는 바람을 타야 날지만 바람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 역시 부모의 슬하나 가정에서 보내지만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 현실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임진생이라, 임진생은 냉정한 이성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원칙론, 또 화급한 면이 있어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적고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자, 보편적으로 용의 기질은 어때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의 변화가 많고 확확 일어서는 기운이 있는 띠 태생들이어요. 겉으로는 고요하고 따뜻하고 과묵한 반면에 불꽃 같은 왕성한 활동력과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물에 해당이 되는 임해진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력보다는 사색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살피는 학구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이다라고 하더라도 물의 용이어요. 그러니까 이해와 아량이 있고 고요적적함도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중한 제 성과는 조용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생의 승부는 시간 관리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의 관건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30시간 주어진 경우가 있나요? 태양은 우리에게 늘 똑같이 비추어요. 달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비춰요. 시간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죠.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전을 사서 읽고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이랬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얻는 과보가 똑같아지겠냐.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놀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아내한테 따사로운 말 한마디 하고 했을 때 과연 그 가정이 나중에 똑같아지겠느냐 하는 이야기. 이 시간적 할애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내 주변과 나는 180도로 바뀐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치만 잘 알면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합장들 하시고요. 극명덕 고시 천지 명명 극명준덕 계자명야 니라나 무이다. 대학에 있는 문구여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덕성은 밝히고 종종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덕성은 돌보고 인생 최고의 덕성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자아로 하여금 타고난 밝고 밝은 덕성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자,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만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만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다 본전치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적극성이 있고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는요, 실천력은 많은데 실수를 많이 해요. 텀부덩그래서. 반대로 내성적이고 말이 없고 이런 사색적인 사람은요, 적극성이 부족하고 실천력은 부족하지만 실수를 적게 해요. 그럼 하나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뚫뚫 뭉쳐봤을 때 우리는 다 뭐예요? 요즘 현찰 빡치기로 하면 3만 원짜리도 안 되는 다 본전치기야. 우리의 육신을 이걸 다 발췌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옛날에는 3,700원짜리였어요. 황 2개 나오고 뭐 물기 좀 나오고 뭐 해가지고 빨래비누 몇 장 나오고 요런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분해해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럼 요즘으로 따져보면 한 3만 원 정도의 가치뿐이 안 돼요. 근데 그 3만 원짜리 가치의 존재가 몇 조를 만들기도 하고 몇백억을 만들기도 하고 몇억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빛을 몇억을 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본전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전은 똑같은데 능력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잘 살려서 살피고 혹시 자기가 배우거나 노력해서 얻은 그런 재능은 뭐예요? 더욱더 밝혀서 자기 자신을 밝혀나가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도 뭐예요? 말살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엉뚱하니 시간 때우고 할 일 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비롯해서 얻어지는 재능까지 잘 살려서 평안함 이루라는 이야기예요. 자, 백전백승 천기대효자 8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